정보 플러스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피부과 전문의 이현수 피부과 자리에 모시고 피부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드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나는 여드름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상처가 아물고 그 다음에는 그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왜 얼굴에 그 여드름은 쉽게 없어지고 상처가 아물게 되는데 왜 몸에 나는 건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이 얼굴에 있을 경우에는요. 네. 이 여러 가지 세포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페셔스 글랜드라고 해서 피지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다음에 털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에크라인 글랜드라고 해서 땀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한 군데에서 염증이 나면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세포들이 옆에 있어서 금방 네. 리플레이스를 해주는데 몸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상처가 나면은 그게 카모플라지가 안 되고 그대로 상처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이 제대로 얼굴보다 좀 늦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가 많이 나게 되죠.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신경 안 쓰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죠. 얼굴보다는 그렇게 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여드름 나는 거야 젊은 때니까 한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게 이제 상처가 남는다고 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그 오해를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 정보의 바다에 그냥 출렁거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거 놔두면은 상처돼 아니면 어떤 분은 그건 여드름은 상처가 안 돼. 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그거 좀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여드름 자체는 심할 경우에 보통 대부분의 여드름은 사춘기 때는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드름 대부분의 여드름은 큰 상처를 상처가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특별히 그 여드름 자체의 화농성이 아주 심하다든지 아니면 여드름 났을 때 너무 열심히 짰다든지 하는 경우 아니면은 상처 없이 아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여드름 났을 때, 네. 그 많이 날 때가 보통 우리 성격 형성 기간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춘기 때. 그렇죠. 그때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성격 형성이 평생을 좌우를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여드름 그 당시에 좀 특히 심한 아이들한테 여드름을 갖다 컨트롤을 갖다 안 해주고 치료를 갖다 안 해주면은 이 상처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이제 여드름 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 둘째로 얼굴을 만지지 말라고 그러죠. 만지면은 상처가 심하게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드름 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약을 처방을 해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여드름 치료 방법이 바르는 계통의 연고가 있고 먹는 약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피부과 약은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 피부과에서도 상당히 강하고 위험한 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은 다른 과보다 더 많이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 아신 그 인식을 갖다가 없애고 피부과를 찾으셔서 맞는 약을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과에서 쓰는 약들을 오래 쓰게 되면은 뭐 모공이 넓어진다. 그래서 안 쓰시려는 분들이 있고, 그것도 역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잘못 쓰면은 맞지 않는 약을 쓰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맞는 약을 쓰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부과 약을 쓸 때 바르는 연고 외에는 위험해서 쓰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건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 부작용 때문에 약을 갖다가 조심해서 쓰고 싶다는 것은 저희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 보통 피부과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들 자체 대부분 의사들이 이 약을 쓸 때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고 저희들이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다. 그다음에 부작용이 있을 확률이 적을 경우에는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건의를 합니다. 할 경우가 아, 있습니다. 예, 그에 맞춰서 네. 왜냐하면 그 부작용 자체에 때문에 나타나는 그 고생이 더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맞춰서 건의를 하고 만약에 이런 그래도 위험한 약을 쓰지 않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강하게 하면서 내복제 아니고 그러니까 시스테믹 메디케이션 먹는 약이 아니고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셔서 뭐 저기 전문의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또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은 뭐 레이저 하면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레이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 레이저를 갖다 이용을 해서 쓰는 방법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피부의 문제는 물론 아니면 다른 문제, 여드름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아니면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문제라도 레이저가 만병통치의 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이 전문의가 그 기관의 전문의가 맞춰서 필요한 기구를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겠습니다. 레이저라고 하면 이제 꼭 그 피부과뿐만이 아니고 한 기구로서 그렇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그렇죠. 전체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한 기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 기구를 어떤 거에 맞게끔 어떤 분이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조금 전에 그 영구적인 그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 결론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냥 없어지는 건 관계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건 잘못하면 영구적으로 남겠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좀 판단할 수가 있나요? 화농성 여드름. 화농성이 많이 곪고 예. 곪고 이제 고름이 나오는 정도로 많이 부어 있고 빨간 여드름. 또 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짤 경우에는 영구적인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짜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꼭 짜거든요. 그렇죠. 네. 꼭 짜게 되는데 물론 짜면은 그때 여드름은 부어 있는 여드름은 좀 작아지고 빨리 작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상처는 훨씬 더 심하게 영구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농증 정도만 아니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약간 여기 이게 좀 보여도 그냥 놔두란 이야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꼭 놔두세요. 예. 근데 사람 그냥 이것만 조금만 짜면 될 것 같은데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는 꼭 그걸 좀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